이제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서요. 그 서울에서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성장애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케어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산후조리, 기저귀 갈기 뭐 이런 거, 이유식도 만들어주기, 또 아이하고 서로 놀아주기, 이런 것들이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서울시에서는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사업, 그 여성장애인이 임신을 해서 출산하고 육아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지 선생님 어떠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여성장애인 분들이 임신부터 출산, 그 다음에 육아까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당연히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성남시도 복지가 잘 돼 있는 도시니까 성남시에서도 좀 앞서가는 그런 지원을 해주시면 훨씬 더 여성장애인들도 부담을 갖지 않고 그 결혼 생활, 그 다음에 임신, 육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예. 이중고, 삼중고에 조금이라도 들어주면. 사실 장애인들은 그 결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비장애인이 결혼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결혼율도 낮거든요. 그렇죠. 예. 결혼 자체가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임신과 여성장애인은 좀 추가적으로 임신과 출산은 더욱더 어렵거든요. 네. 예. 그렇죠. 우리 박 대표님은 혹시. 저는 잠깐만요, 대표님. 네. 기혼이세요? 미혼이세요? 저는 기혼이죠. 기혼이시죠? 네, 아이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시에요? 네, 저는. 그럼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런 걸 현실적으로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제주에 보면 보통 여성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 남편하고 결혼을 참 많이 하셔요. 근데 저는 남편이 저보다 더 장애가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보니까 이 아이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신 육아를 도와줄 그리고 제가 우리 첫애가 2002년생인데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갔죠. 근데 걔를 낳았고도 그 당시에는 이런 뭐 홈헬퍼나 여성장애인 뭐 이렇게 육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온전히 저와 이제 신랑이 아이를 케어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우리 아기 때는 하루에 목욕도 몇 번을 시키거든요. 왜냐면 애가 젖도 많이 토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 욕실에서 물을 만약에 비장애인 남편이 있었다면 아니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면 욕실에서 물을 담아서 이렇게 안방에서 따뜻하게 애를 식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물통도 욕실에서부터 끌고 오고 아이도 수건에 눕혀서 문지방을 통통통통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키웠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큰애를 제가 한 6개월을 키워보니까 도저히 이게 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저는 이제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겼었어요. 아예, 예. 그래서 아예 타 지역에 살고 계신 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 아이를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둘째가 딱 태어나니까 둘째 때는 아예 병원에서부터 우리 엄마가 안고 가는 거야. 근데 저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참 안 됐다 이러더라고. 엄마 뭐가? 이랬더니 얘가 첫발 딛는 것도 못 보고 엄마 소리하는 것도 못 듣고 너는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잖아. 그걸 내가 다 받았는데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네. 내가 아이를 낳기만 했지. 그런 적이 없구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이 아이를 키울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큰애가 이제 좀 더 컸을 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7살쯤에. 근데 동생이 아프면 저희는 큰애가 얘를 업고 뛰는 거예요. 아빠는 휠체어 타고 따라가고 엄마는 목 봐주고 뛰어가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응급실에 가면 이제 다들 놀라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애가 동생을 업고 뛰어오니까. 그럼 부모님 어디 계셔? 이러면 뒤에 오세요?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순간 이 아이 양육도 내가 우리 딸한테 맡겼구나. 그런 또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고 아이를 양육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럼 저도 엄마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아이를 목욕시킬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 아이의 살결이 어떤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여성 장애인 분들이 결혼을 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여성장애인 홈 헬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성남시에서도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성남에 요 시청 앞에 가면은 육아 종합 지원센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곧 입주를 하게 될 텐데, 이 성남시 육아 종합 지원센터는 장애인 비장애인 가리지 않고 다 육아를 지원하는 종합센터인데, 이 또 장애인 또 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또 좀 특별한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그 기관에서 그런 역할까지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서울시처럼 여성장애인 홈 헬퍼 사업 같은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정말 좋죠. 그러면 여성장애인들이 결혼도 겁을 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나 닮은 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느낌의 감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못 느끼고 장애가 있는데 또 나를 닮은 아이도 하나 없네? 그러니까 이게 모성권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참 슬픈 현실인 거죠, 어찌 보면. 그러네. 그래도 우리 박혜경 대표님은 아이들을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아유, 저희 애들은 제가 스파르타로 키워서. 예, 아무튼, 존경합니다. 이제 여성장애인 출산 육아 문제는 넘어가고요. 일자리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성장애인들이 출산, 하고, 육아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회 참여가 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일자리 문제인데, 보통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하기 참 매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 여성장애인들,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0.6%,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이 생산한 거는 1%, 이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사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0.6% 구매한다는 건 너무 작은 것 같고, 사실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을 구매하는 목표율이 3.3%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시가 높고 경기도가 높고 그렇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가급적 많이 구매하게끔 목표를 정해놓고, 물론 그 목표는 다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성남시도 그런 나름의 목표가 있지만 많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성남에는 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8개에서 8개에 연간 45억 정도 지원해가지고 일자리 취업 문제 어려운 거 이런 거 좀 해결을 하고 있는데, 직업 능력도 좀 키워지고 자활할 수 있는 것도 키워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두 분이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마디 먼저 이번에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사업장에 사업주분들과 동료분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먼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장애인분들의 취업이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식 개선의 부분이 우선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장애인을 구직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의 변화가 우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네. 우선 기존에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네.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원활해지고, 그래야 더 많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매우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혹시 박 대표님은?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고향이 강원도예요. 그런데 강원도 주문진이 고향인데, 제가 20살이 넘으니까 강원도 바닷가에서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직장을 다녀봐도.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격리를 한번 해보려고 갔더니 20대 초반이었죠. 그 사장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미스 박, 내가 손님인데 미스박이 저기서 목발을 짚거나 아니면 왔을 때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러면 그 사람이 편하게 커피를 받아 먹을 수 있을까?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나한테 격리도 아니구나. 나 그럼 직장을 다니지 말아야 되나?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장애인 직업학교를 23살에 만나서 24살에 그곳에서 1년 동안 전자기술을 배워서 천안으로 취업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400명 되는 그 직장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제가 감시카메라 수리사로 한 8년을 넘게 근무를 했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몰래카메라죠. 왜, 회장님? 그 수리사로 저는 엔지니어로 일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취업을 하러 딱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딱 그 저를 면접 본 사람이 제 이력서를 옆으로 탁 던지면서 뭐랬냐면 뭐 박혜경 씨는 2다리를 못 쓰니까 앉아서 하는 일밖에 못 하겠네? 그런데 내가 한 달 동안 지켜볼 건데 한 달 안에 박혜경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못하면 내가 제일 먼저 자를 거야.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를 거야? 아,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얘기가 아무렇지 않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또 오기가 또 있는 여성장애인이라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거기서 8년을 근무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그 공장에서 일할 때 식당하고도 너무 멀어요. 밥 먹는 그 공간과 사무동이 너무 멀어서 어느 순간 정신을 굶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벌써 식사 시간이 끝나요. 올라오면 또 늦어. 그러니까 한 8년 가까이를 회사에서 밥을 안 먹었어요, 점심을.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박혜경 씨 내가 차로 좀 이렇게 데려다 줄게. 같이 밥 먹으러 식당 좀 가. 이랬으면 제가 홀딱 올라탔겠죠. 그런데 누구 하나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도 그래 뭐 얘는 밥 안 먹는 애야. 그러니까 왜 안 먹어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회사 전체 장애인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내병변 장애인이라 박스를 포장하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이제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리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룸인 거예요. 근데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장애인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전문 지식이 그 회사를 제가 한 8년 다니고 나니까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둬도 어딘가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 회사에서 내가 필요한 뽑아. 이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장애인들은 그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또 남성장애인하고 비교해서도 학벌이 낮아요. 교육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 윗세대 엄마들은 야, 여자가 배워서 뭐 할 건데 이런데 그 여자도 안 가르쳤는데 장애가 있는 여자야. 그럼 집에서 동생이나 봐라? 그러면서 애를 완전히 이제 살림만 하는 여자로 키우는 거죠. 엄마들이.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자존감도 낮고 그러니 어디 가서 일을 할 용기도 못 내고 그리고 아까 우리 민지쌤이 얘기한 것처럼 또 비장애인들 역시도 이 사람이 장애가 있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불편한 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조차 없는 인식이 아예 없는 그런 쪽에 그냥 장애인으로 툭 들어가는 거야. 그러네요. 장애 인식이 없는 것도 문제고 지금 이제 우리 박혜경 이사님 말씀은 여성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업 능력을 그죠, 가져야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중요합니다. 같아요. 뭐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직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도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장애인에 맞는 그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훨씬 더 뭐 비장애인만큼 더 잘할 수도 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서 하는 일은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근데 앉아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의장님과 대화하는 거나 아니면 앉아서 뭔가를 만든다 이러면 그건 솔직히 자기가 장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장애인 당사자한테 그리고 그들한테 맞는 장애로 느끼지 않는 그런 일자리만 그리고 그런 기술만 습득을 한다면 사실은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건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그런 걸 많이 개발해서 그 적성에 맞는 직업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 일자리를 갖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뭐 비장애인들도 일자리 없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자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라도 여성 장애인 혹은 장애인의 의무 취업 비율 이상으로 더 많이 좀 사실은 고용을 해서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 저희도 함께 의장님이 해주실 거잖아요. 예, 듣다 보니까 매우 더 공감이 가서 요거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갖게 되네요. 일자리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네네.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